블랙핑크가 2023 코첼라 페스티벌에서 공연한 무대 보셨나요? 2019년에 블랙핑크는 서브 메인 스테이지에서 공연했어요. 그때 유튜브 스트리밍 시청 대수 역대 1위를 기록할 정도로 화제를 모았죠. 그리고 4년 만에 메인 스테이지 헤드라이너로 화려하게 컴백했습니다. 저는 둘 다 유튜브 중계로 봤는데요. 그 사이 블랙핑크의 성장한 모습과 무대가 감동스럽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공연이 끝나고 한 트윗이 화제를 모았습니다. 김너원 평론가가 쓴 블랙핑크 공연 감상평이었는데요. 그는 피상적이고 가벼운 접근이라며 해당 공연을 비판했습니다. 이 트윗은 인용만 1.1만 회가 되며 큰 이슈가 됐어요. 그는 왜 이런 평가를 내렸을까요? 블랙핑크의 이번 공연은 정말 실망스러운 공연이었을까요? 궁금하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보통 교회에서 열리는 음악 페스티벌은 일반 대중이 하는 음악 마니아를 타깃으로 정해요. 순창 고추장 축제 같은 부르동네 행사에 TV 나온 유명한 사람이 왔다고 가는 사람은 타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음악 마니아란 누구일까요? 오랫동안 음악 마니아는 소위 음악성 있는 음악을 소비하는 계층이었습니다. 근데 음악성이 뭐냐고요? 오랫동안 비평지에서 음악성 있다고 평가받은 음악을 분류하자면 대충 이래요. 인종은 대부분 백인, 장르는 대부분 록, 성별은 대부분 남성이었습니다. 앞으로 줄여서 백룸남이라 부를게요. 롤링스톤즈가 뽑은 올타임 그레이티스트 아티스트 리스트를 보면 1위가 비틀즈, 2위는 밥 딜런, 3위는 엘비스 프레슬리, 모두 백룸남이고요. 50위 중 절반 이상이 여기에 속합니다. 록 스피릿을 외치며 록구심을 가진 이들이 오랫동안 음악 마니아의 자리를 차지해온 거죠. 잠깐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그거 아세요? 우리가 록 페스티벌이라 부르는 대부분의 페스티벌은 음악 페스티벌이에요. 우드스탁도, 글래스톤베리도, 코첼라도 모두 뒤에 록 대신 음악이 붙습니다. 그러다 보니 페스티벌의 라인업과 헤드라이너 역시 상당수 백록남으로 채워졌습니다. 코첼라도 처음 시작한 1999년 헤드라이너는 백, 툴, 레이지 어게인스트 머신이 차지했죠. 그러다 이걸 깨는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 생깁니다. 2008년 힙합 음악가인 제이즈가 영국 글래스톤베리 페스티벌의 헤드라이너로 선정된 거예요. 이걸 본 밴드 오아시스의 노엘 갤러거가 힙합이 어떻게 헤드라이너에 서냐며 디스합니다. 결국 온라인에서 록팬과 힙합팬 사이에 싸움이 붙기도 했는데요. 결국 공연 당일 제이지는 기타를 들고 무대에 올라 설렁설렁 오아시스의 대표곡 원더월을 부릅니다. 이후 99 프로블럼을 AC/DC의 대표곡 Back in Black과 매시업해 불렀고요. 제이지는 록 무대와 비교가 무의미한 강렬한 무대를 선보였고요. 이후 논란은 싹 사라지게 됩니다. 2010년대부터 음악 페스티벌에서 백록남의 무대가 서서히 줄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록의 인기가 줄었어요. 록은 더 이상 힙하지 않아요. 젊은 세대에게 록은 록저씨나 듣는 음악이 됐습니다. 록이 있던 자리는 어느새 힙합과 EDM이 차지했고요. 2018년엔 대표 기타 브랜드 깁슨이 파산하기도 했죠. 록은 앨범의 완성도가 중요한 음악이잖아요. 스트리밍 서비스의 발달로 집중해 앨범을 듣는 이도 줄었어요. 인공지능 추천과 플레이리스트 덕분에 비평과 상관없이 자신만의 취향을 만들기도 좋아졌고요. 결국 2018 코첼라 페스티벌에서는 헤드라이너의 최초로 백록남이 사라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더 위켄드, 비욘세, 에미넴 등 힙합과 R&B 음악가가 그 자리를 채웠어요. 록은 한때 저항의 음악이고 반문화의 상징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다양한 이들의 목소리를 담기엔 너무 낡은 음악이 됐어요. 특히 2010년도부터 전세계 문화계에서 중요해진 현상이 있습니다. 정체성을 중심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정체성 정치예요. 2013년 플로리다에서 비무장 흑인 청소년 트레이본 마틴을 총격해 숨지게 한 방범대원 조지 짐머맨이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이는 흑인 인권 운동인 블랙 리브스 매터로 이어졌고요. 2017년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추행 의혹으로 많은 여성이 자신이 당한 같은 경험을 사회적으로 고발하는 미투 운동이 생겨났습니다. 우타데이카로나 샘 스미스처럼 자신은 남성도 여성도 아닌 논 바이너리라고 선언하는 음악가도 늘어났고요. 폴리틱 코렉트니스, 줄여서 PC라 부르는 정치적 올바름의 개념이 대중문화의 중요한 측면이 됐습니다. 특히 밀레니얼에서 G세대 등 젊은 세대일수록 정치적 올바름에서 예민하다고 해요. 2019년 하버드의 청소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G세대는 미국 외교 정책의 우선순위로 테러리즘에 맞서 인권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이 얘기예요. 시대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메인스트림 팝에서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 자신의 정체성을 음악적으로 표현하는 음악가가 늘어나기 시작했는데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음악가가 바로 비욘세입니다. 그는 흑인이고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죠. 그는 포메이션, 블랙퍼레이드와 같은 곡에서는 흑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런더월드, 플로리스 같은 곡에서는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냅니다. 차별을 비판하고 자신의 존재를 긍정하고 같은 정체성을 가진 이들을 응원하죠.
비욘세의 이와 같은 행보가 정점에 오른 건 바로 2018년 코첼라 페스티벌에서였어요. 와, 진짜 말이 안 나오는 공연이었어요. 그해 제가 본 공연 중 최고의 공연으로 꼽습니다. 실제로 본 게 아니라 유튜브로 봤는데도요. 마칭 밴드, 드럼 라인, 댄서, 코러스 등 200명이 넘는 사람이 무대를 채웠고요. 이걸 위해 비욘세는 4개월 동안 연습했습니다. 무대 사운드를 제대로 잡기 위해 음향팀도 다양한 시도를 했어요. 이 공연이 압도적이었던 건 단지 스케일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코첼라 최초의 흑인 여성 헤드라이너로서 공연 전체가 미국의 흑인과 유색인종 그리고 여성에게 바치는 거대한 헌사였어요. 엔터테인먼트가 얼마나 즐거운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지 잘 보여준 무대였습니다. 여기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려면 라방을 켜도 하루 종일 걸릴 것 같은데요. 이날 공연과 비하인드는 1년 후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홈커밍과 라이브 앨범으로 다시 탄생합니다. 다큐멘터리는 로튼토마토에서 98점을 받았고요. 라이브 앨범은 피치포크에서 9.3점을 받습니다. 이 다큐멘터리 다들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비욘세는 무대와 다큐멘터리를 통해 2년 연속 코첼라를 자신의 것인 비첼라로 만들었습니다. 2023 코첼라 첫날 헤드라이너로 공연한 배드버니는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레게톤 음악가입니다. 라틴 음악가 최초로 코첼라의 헤드라이너가 됐어요. 배드버니는 2022년에 운 베라노 신티라는 앨범을 발표했는데요. 모든 가사가 스페인어거든요. 근데도 2022년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판매하고 스포티파이에서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앨범이 됐습니다. 빌보드와 애플뮤직에서 올해의 아티스트로 선정되기도 하고요. 배드버니는 코첼라 최초의 라틴 음악가 헤드라이너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대를 라틴 음악 역사의 프레젠테이션으로 만들었어요. 아예 도중에 라틴 음악의 역사적 흐름을 보여주는 단편 영화를 상영하기도 했고요. 공연장에 있던 라틴계 관객에겐 정말 큰 감동이었을 것 같아요. 2023 코첼라 둘째 날 헤드라이너는 블랙핑크였죠. 첫 곡이 핑크베놈이었는데 제니가 Kick in the Door, Waving the Coco라고 노래하는 순간부터 압도되더라고요. 공연은 성황리에 끝났고 영국의 가디언지 역시 공연 리뷰에 4점을 주며 호평했습니다. 근데 김도원 평론가는 이 공연에 대해 왜 그렇게 호평했을까요? 블랙핑크는 코첼라 최초의 아시아 여성 K-POP 그룹 헤드라이너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가 많은데 그걸 안 했다는 거죠. 비욘세나 배드버니처럼요. 저도 아쉬움을 표현할 수 있다고는 생각해요. K-POP 그룹은 아이돌이고 정말 많은 청년의 우상이잖아요. K-POP은 미국에서 주류보다는 소수자 정체성을 가진 이가 선호하는 음악이기도 하고요. 블랙핑크를 롤모델로 삼는 아시아 여성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건 분명 의미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걸 보며 과거 페스티벌에 만연했던 록부심을 떠올렸어요. 록이 아니면 진짜 음악이 아닌 것처럼 묻는 목젖이처럼 정체성의 시대, 이를 드러내지 않으면 진짜 음악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정체성 정치의 가장 큰 목적은 다양성을 포용하는 거거든요. 그 음악가가 평소 어떤 음악을 들려줬는지와 상관없이 너는 이런 정체성을 가진 아티스트는 이렇게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건 다양성을 포용하는 태도가 아니잖아요. 아티스트라면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무대를 만들 수 있고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김도원 평론가는 블랙핑크가 예쁘고 유명한 걸 보여주는 무대여서는 안 됐다라고 표현했어요. 이건 평론가의 언어가 아니에요. 비평이 아니라 가르치는 거라고요. 저도 이 표현을 똑같이 돌려줘 보겠습니다. 안 됐다라고 말하는 평론은 잘못됐다라고요. 비욘세나 배드버니는 음악을 통해 꾸준히 사회적 메시지를 던져왔어요. 블랙핑크는 항상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왔죠. 2023 코첼라 무대에서도 역시 그런 모습을 잘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팀이 해온 것과 관계없이 K-POP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정체성 이야기를 했으면 오히려 어색하지 않았을까요? 블랙핑크는 처음과 끝 인사를 한국어로 건넸습니다. 기와를 연상시키는 무대와 부채춤을 응용한 무대도 보여줬고요. 그들이 코첼라 헤드라이너에 선 것 그 자체가 역사고 증명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블랙핑크가 정말 즐거운 무대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건 엔터테인먼트니까요. 지금까지 동기탐구 채널 사람들은 왜 하박국이었습니다. 함께 탐구를 이어나갈 분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